네, 오늘의 킹덤 주제, 강의정 교수가 뽑은 2021 대한민국 키워드입니다. 자, 강의정 교수, 올해 키워드 어떤 걸 뽑으셨나요? 네, 선거, 백신,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그리고 K컬처 네 가지로 뽑았는데요. 사실 매년 제가 이런 걸 고민하면서 뭐 AI라든가 우주여행 같은 좀 달콤한 그 키워드를 뽑았으면 좋았을 텐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을 듯합니다. 현실적인 키워드들이다. 네. 자, 2021 첫 번째 대한민국 키워드, 선거입니다. 2021년은 왜 선거의 해인지 오창석 의원이 정리했죠. 네, 굵직한 선거 2개가 있고요. 이 2개의 선거를 앞두고 당내 예비 경선까지 포함한다면 사실상 지금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는 무조건 선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한 해입니다. 일단 보궐선거가 8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 7일입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재보궐선거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각 정당별로 예비 경선을 치르게 될 수밖에 없고요. 7월 12일 20대 대통령 후보 선관위 등록 마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6월부터는 대통령으로 나설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겠죠. 그리고 9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이 있을 예정이고요. 11월에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예비 경선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부터는 각 정당별로 모든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곧바로 대선 전국으로 돌입한다라고 봤을 경우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는 바야흐로 선거의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말 2021년은 선거의 해다라고 표현을 해도 진짜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좀 안타까운 것이 이 언론이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여론조사 결과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후보들의 정책을 좀 위주로 보도를 해주고 정책 대결을 언론이 좀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정말 그게 언론의 순기능이죠. 왜냐하면 언론의 첫 번째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봉사 의미는 누가 잘하는지 경주마 보도를 하듯이 그렇게 결과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더 나은 미래를 받을 수 있는가,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요. 오히려 언론이 사전선거 운동에 개입하고 있다는 많은 의심을 받는 게 사전선거 운동이 아닌 걸 또 사전선거 운동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TBS의 캠페인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굉장히 곤혹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언론의 자유 혹은 표현의 자유를 옥죄겠다라는 그런 선언과 다를 바 없다라는 좀 우려가 들고 있고요. 오히려 언론은 정말로 기계적 중립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이때야말로 그걸 해야 하는데 전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 선거를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선거에 가장 중요한 건 언론의 역할이다. 자, 2021 두 번째 대한민국 키워드는 백신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어제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전 국민 백신 무료 접종을 시행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백신과 관련해 정치권의 공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그럼 이참에 질본청장을 국민들 앞에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으로 평가받는 것이지 언제 시작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히 책임질 일은 없다고 봅니다. 네,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지쳐 있는데 정치권에선 백신에 대한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백신 속도전을 재촉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공방과 언론의 태도 어떻게 보시나요? 그 시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커뮤니티를 보면은 이 백신에 관한 끝없이 돌아가는 순환 회로에 대한 약간의
비아냥성 그림들이 올라와 무한 루프에 있습니다. 대한 비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못 구했으면 왜 못 구했냐 무능론을 얘기하다가 구하기 시작하면 위험한 것은 아니냐 왜 서두르느냐라는 식의 말하자면 대안 없는 비판이라는 것을 이미 시민들이 너무너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오히려 염증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이런 지루한 공방전은 계속될 것이라는 걸 조금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게다가 또 소수 혹은 특이한 종교 단체들이 또 백신에 대해서 다른 어떤 아주 불편한 사실 혹은 음모론들을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백신이 이제 들어오기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접종 과정에서 또 엄청난 또 이런 또 논란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정부에서는 다음 달부터 전 국민 백신 무료 접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킹덤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1순위는 누구일까요? 보기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번 요양병원 노인, 2번 의료진, 3번 만 65세 이상 노인. 자, 정치 천재에 이어서 이제 백신 천재에 도전하고 있는 오창석 의원 정답에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 2, 3번이 있는데 일단 고위험군이 먼저 맞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1번, 3번 둘 다 노인이라고 적혀 있으나 앞자리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계신 노인분들은 요양이 필요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만 65세 노인보다는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들도 필요하지만 의료진에 앞서서 훨씬 더 건강이 위험한 1번 요양병원에 있는 노인이 가장 먼저 접종받아야 됩니다. 네, 자, 이번 문제는 좀 변별력에 제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 정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1번 요양병원 노인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를 이달 안에 확정할 방침인데요. 1순위는 요양병원 등 이 집단시설 생활 노인분들이시고요. 2순위는 코로나19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에 종사하시는 의료진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3순위는 보건소 직원, 그리고 4순위는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입니다. 이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층이나 노출 위험이 큰 의료진이나 이 직원분들이 우선시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2021년 11월 말까지 우선 접종 대상자인 3,252만 명에 대해서 백신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이 속도보다는 안정성에 기초해서 체계적으로 접종이 진행되길 희망합니다. 자, 다음 2021 대한민국 키워드는 주식 대 부동산입니다. 코스피 3010의 주인공은 동학개미인데요. 한편으로는 빚을 내 투자하는 B2가 우려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 7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분기 자금 순환 내용인데요. 지금 자금 운용을 보면은 이제 83조까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3분기부터 2020년 3분기 딱 1년 사이인데요. 약 2배 이상 늘었습니다. 40조에서 83조로 늘었고요. 자금 조달 역시 24조에서 53조로 2배 이상 훨씬 더 늘어난 상황인데 이 자금 조달과 이 금융 부채 모두 2009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요즘엔 동학개미뿐만 아니라 병장개미란 표현도 있더군요. 네. 자, 젊은 세대들이 자산에 대한 개념 빨리 가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휴대폰을 쓸 수 있으니까 이제 저녁에 받아서 미국 주식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때 장이 닫혀 있으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데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은 주식 이제 3천 넘은 건 좀 경사이긴 합니다만 실물 경제로 이제 돈이 돈다기보다 이제 투자처로 간다는 점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죠. 아마 이 세대들은 전쟁 이후 세대들이 생존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인한 어떤 모습을 보였다면 이 세대들은 98년 IMF고 2008년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경험하면서 경제적인 자립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고 한편은 경제적 생존력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위기를 통해서 학습한 세대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 같은 40대들의 20대와 달리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40대 초반인데 이 재테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 투자를 작년에부터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20대들 보면 참 놀랍습니다. 제가 20대 때, 30대 때 재테크는 그냥 재테크였거든요. 제가 하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닌 제가 하는 재테크였는데 지금의 20대들은 굉장히 일찍 이 재테크 시장에 좀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과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언론이 너무 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 영끌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을 좀 부추기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도 좀 들거든요. 한편으로는 주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들을 언론이 많이 내놓습니다. 왜 그런가 좀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언론은 부동산에 호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내지는 건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광고주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를 언론이 오히려 굉장히 또 한 지면을 할애해서 보여준다거나 광고 같은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좋습니다만 언론이 여기서 좀 이렇게 중심을 잡고 보여줘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좀 기회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굉장히 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언론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전적으로 믿어야만 합니다만 지금은 선택적으로 혹은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2021 대한민국 키워드는 K컬처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영화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올해는 스타 감독과 배우들이 귀환을 예고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스타 감독들의 작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욱 감독인데요. 헤어질 결심이라는 작품으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한 형사가 사망자의 아내에게 관심을 갖고 의심하는 스토리인데요. 박해일 씨와 탕웨이 씨가 출연한다라고 합니다. 네. 관상과 더킹으로 유명한 한재림 감독은 비상선언이라는 한국 최초의 항공재난 영화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출연진도 화려합니다. 송강호, 전도연, 이병헌 등 초호화 캐스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만추 이후에 9년 만에 선보이는 김태용 감독의 원더랜드는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휴먼 로맨스인데요. 아내인 탕웨이 씨도 출연을 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극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직행하는 톱스타들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전지현 씨는 킹덤3로, 이정재 씨는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하는 오징어 게임, 공유 씨는 정우성이 제작자로 나선 고요한 바다에 출연하기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야, 이런 것도 다 아시네요. 오창석 평론가 영화 천재군요. 네. 이정재 씨 오징어 게임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MC장 원래 저랑 나왔으면 오징어 게임 좀 맞을 것 같은데. 네, 자 이거는 저희들을 향한 양민 학살입니다. 예. 기만입니다. 네, 참을 수 없네요. 네. 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수요가 폭발하면서 K 콘텐츠가 해외에서도 인기가 폭발하고 있죠. 자, 요즘 스위트홈의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 한번 짚어주세요. 사실은 스위트홈뿐만이 아닙니다. 뭐 지금 뭐 열애설이 터져서 사랑의 불차가 다시 인기를 얻기도 한다라고 하고요. 오히려 이제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 K컬처가 영화관이라던가 어떤 시스템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소프트웨어와 이런 콘텐츠만은 이제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웹툰도 덩달아서 더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스위트홈 같은 경우는 이제 동아시아권에서 굉장히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점차 이 인기가 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문화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또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제가 이 드라마를 격리 치료 받으면서 봤거든요. 네. 그래서 더 몰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인간이 괴물화되는 과정을 다룬 드라마라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네, 감정이입함을 봤다. 네, 그 밖에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세계로 뻗어가는 K컬처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움츠러들었지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라고 하죠. 날아올랐습니다. 활활 날아올랐는데요. 자, 김은희 작가의 킹덤. 이 K좀비라는 좀 신선한 소재가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서 화제를 모았고요. 이 뉴욕타임스가 꼽은 2020년 최고의 인터내셔널 TV쇼 탑 10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2020년 일본에서 가장 화제가 된 작품 1위로 꼽혔고요.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는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랑의 불시착 두 주인공 사랑에 안착을 하기도 했죠. 그게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네. 자, 드라마와 영화 콘텐츠 외에 앞으로 주목할 만한 K컬처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미 주목하고 계시겠지만 많은 작품들이 이미 웹툰을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웹툰이 훨씬 더 이제 동아시아권에 이제 반시의 방향으로 유행이 돌고 있었는데요. 세계적으로 훨씬 더 확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주목해 보면 요게 곧 이제 영화화 되겠다, 드라마화 되겠다라고 미리 점쳐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올해는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진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판도 어떤 변화 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 OTT 서비스가 아직까지는 뭐 넷플릭스라든가 왓챠 같은 몇 개의 프로그램들 그리고 플랫폼만 기억에 남았는데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몇몇 주요한 영화 작품들이 OTT를 통해서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코로나 전국이 백신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상반기까지 지속이 된다면 아까 MC 장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안에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내지 콘텐츠를 소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흐름이 좀 지속이 돼서 좀 확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더 시장이 커질 것이다. 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마냥 반길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대부분 판권을 독점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떤가요? 디즈니 플러스만 해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하, 디즈니 플러스는 네. 아마도 디즈니 작품들은 전부 다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플랫폼 진입을 위해서라도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우리나라 영화들이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수준으로 이제 OTT와 계약을 맺고 있는데 계속 길어질 경우에는 어떤 점에서는 오갈 데 없는 작품들, 개봉작들이 많아질 수도 있는 우려가 있어서 코로나 전국이 이제 안정됨과 동시에 이 시장에서도 좀 더 질서를 찾아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계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은 시끄러워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강유정 교수가 뽑은 2021 키워드 4개, 선거 백신, 주식대 부동산, K컬처 얘기해봤는데요.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